자, 이번 강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손상차손은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손상차손이란 말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손상차손이란 말 쓰는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과 장부가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입니다. 회수 가능액의 차이를 우리가 손상차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시면 이게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회수 가능액은 순매각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론 시험 문제에서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액은 순매각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라고 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에 자동차를 사왔습니다. 차량 운반구 1,000만 원, 대변에 현금이 1,000만 원, 이렇게 자동차를 사왔어요. 잘 타고 다녔습니다. 12월 31일이 되면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죠. 감가상각비가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정액법 잔존가액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 잔존가액은 없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만 해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만약에 2000X1년이다. 2000X1년 12월 31일이고요. 2000X2년 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아주 크게 났어요.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차값이 뚝 떨어졌겠죠. 그래도 일단 감가상각은 해줘야 돼요. 2000X2년 12월 31일에 자, 그림 잘 보세요. 차 샀습니다. 감가상각 정상적으로 한번 했고 사고가 꽉 났습니다. 그래도 감가상각은 정상적으로 일단은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 먼저 합니다. 2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입니다. 요 12월 31일에 이 차를 어떻게 할까?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순매각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밖에 안 된다.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팔면. 근데 사용가치는 내가 그냥 타고 다니면 사고가 나서 소리가 좀 큰다 하더라도 외형적 수리하고 타고 다니면은 사용가치는 뭐 150만 원이 있다. 사용가치는 15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순매각액과 여러분들 같으면 팔을래요? 사용할래요?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인식을 해주는 것이 이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대변에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어쨌든 비용입니다. 비용 중에서도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 자, 1,000만 원짜리가 200, 200이니까 400만 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600이죠. 600짜리가 600이에요. 예, 장부가액은 빼주면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순매각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얼마죠? 150만 원이죠. 큰 금액이 150만 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600에서 150만 원을 빼주시면 450만 원만큼 차이 나죠. 450만 원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되는 겁니다. 450만 원이 유형자산 손상차손. 그래서 12월 31일 이때 분개를 이렇게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개를 두 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냐면 재무상태표에서 12월 31일에
2000X2년 12월 31일에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 차량 운반구 먼저 써줘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는 1000만원이에요. 차량 운반구는 1000만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줍니다. 400만원. 400만원 마이너스 손상차손 누계액이 들어가요. 금액은 450만원. 는 하면 장부가액은 이제 15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장부가액은 150만원.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감가상각 두 번 했으니까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손상차손 450만원 인식을 했어요. 450만원. 어떻게? 취득원가에서 누계액 빼준 장부가액이 600만원이고요. 회수가능액은 순매각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150이니까 두 개의 차이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450만원,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이 450만원 분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감가상각은 2000X3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일까요?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말 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일까요? 얘는. 요거 나누기가 되는 거죠. 150만원 나누기, 150만원 나누기 몇 번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했으니까 세 번 해주시면 돼요. 3년. 이렇게. 그러면은 50만원 나오네요. 감가상각비 50만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5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를 1000만원 주고 사갖고 왔고요. 감가상각 200만원 했습니다. 200만원 했고 사고가 뻥 났어요. 안 팔았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일단은 감가상각은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200만원 했어요. 그러면 토탈 400만원 했으니까 장부가액은 600이 되는 거죠. 사고가 나서 따져봤더니 순매각액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 사용가치는 150만원입니다. 사용가치는 150만원.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거니까 150만원이 회수 가능액이 되겠죠. 두 개의 차이가 손상차손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대변에는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얘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고요. 얘는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 1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400, 손상차손 누계액 450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은 150만원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는 50만원이 되는 겁니다. 50만원. 그 다음 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X4년 12월 31일에도 감가상각비는 50만원씩이에요. 왜냐하면 150만원이 앞에서 두 번 했으니까 세 번 남았잖아요. 5년 중에서.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세 번 남았으니까는 자 이렇게 3년을 해서 50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건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 손상차손 누계액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 손상차손 누계액이 들어간다.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천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1000만원. 1월 1일에 100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자, 요거, 네. 감가상각 200만원 했습니다. 200만원 감가상각을 했죠. 그러면 12월 31일에 800만원짜리죠. 또 200만원 했습니다. 감가상각 또 200만원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에 이제 600만원짜리가 되죠. 600만원짜리가 돼요. 만약에 감가상각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고가 안 났으면 400만원 또 200만원 하니까 이때는 200만원 이때는 199만 9천원에서 1000원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근데 이때 사고가 뻥 났죠. 사고가 뻥 나서 회수 가능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15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때문에 600만 원짜리가 150만 원이 됐으니까 회수 가능액이 150만 원이 됐으니까는 450만 원에 손상차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손상차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거. 그죠? 지금
1000만 원 분개했고요. 1000만 원 분개했고 200만 원 분개를 했고 200만 원 분개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손상차손 450만 원 분개를 했습니다. 회수가능액이 얼마가 됐다고 그랬어요? 150만 원이 됐죠? 이제 150만 원이 됐으니까는 이렇게 150만 원 갖고 하나, 둘, 세 번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나누기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3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50만 원씩. 그럼 150에서 50만 원 감가상각했으니까 이제 100만 원짜리가 됐겠죠? 또 50만 원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럼 5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5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분개한 것을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차례홍보고 1000만 원 분개했습니다. 요거 분개한 거. 감가상각비 200만 원 요거 분개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비 200만 원 분개했고요. 요거 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상차손 450만 원 요거 분개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50만 원 요거 분개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분개를 했습니다. 감가상각비 5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해드릴 거는 뭐냐면 요 시점에서 이제 장부가액이 5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장부가액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이렇게 150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 감가상각 했으니까 50만 원인데 회복됐습니다. 회수 가능액이 2004년 12월 31일에 회수 가능액이 얼마가 됐느냐면 250이 됐어요. 누가 총 맞은 사람이 아주 비싼 돈 주고 사러 왔습니다. 얼른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팔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그럴 리 없겠지만 그냥 이론상입니다. X4년 10월 31일에 회수 가능액이 250이 됐단 말이에요. 회복됐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면 분개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손상차손 누계액 없애줘요. 손상차손 누계액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대변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말을 써요. 손상차손 환입은 수익계정입니다. 수익계정.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거예요. 과연 얼마를 환입할 거냐라는 얘기죠. 450만 원 중에 손상차손 환입을 얼마를 할 거냐. 자, 50만 원짜리가 얼마로 회복됐다고 그랬습니까? 250만 원으로 회복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에 장부가액은 200만 원입니다. 250으로 회복됐단 말이에요. 250으로. 그러면 50만 원짜리가 250으로 회복됐으니까 200만 원 회복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 구간만 회복된 거예요. 50이 200으로다가 150만 원만큼만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손상차손 환입은 150만 원. 150만 원만 손상차손 환입을 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부가가 50만 원, 5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가 됐어요. 50만 원짜리가 250만 원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요 200만 원까지만 회복이 된 거다. 그래서 50만 원짜리가 200으로 회복됐으니까 150만 원만 손상차손 환입이 된다. 이게 제일 어렵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론 시험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한다. 이 문장이 나와요. 이 문장.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에 장부가액을 한도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한다. 이 곡선이 이 선이 뭐죠? 이 선이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이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했을 때 장부가액은 200만 원이니까 50만 원짜리가 200으로 회복된 거예요. 250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장이 이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에 장부가액을 한도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00만 원 분개했죠? 그죠? 1000만 원 분개했고 감가상각비 200만 원 분개했죠? 요거 감가상각비 200만 원 분개했고 손상차손 450만 원 분개했어요. 감가상각비 50만 원씩 두 번 했으니까 장부가액은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만 원짜리가 얼마로 회복됐냐면 250으로 회복됐을 때 손상차손 누계액을 없애주면서 손상차손 환입 비용 처리했으니까 요 손상차손이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얼마로 환입시킬 거냐? 네, 이렇게 150만 원만 환입을 시킨다. 그래서 손상차손 환입은 1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걸 묻는 시험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몇 번 나왔습니다. 손상차손 인식하기 전에 장부가액을 한도로 해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강은 손상차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